자, 이제 오늘은 그 치수 기입 설정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치수 기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치수 기입 설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는 중간중간, 배우는 중간중간. 자, 우선 REC 엔터를 이용해서요. 가로가 100에 세로가 100짜리 네모를 하나 그리시고요. 치수 기입을요, 요렇게 100짜리 치수 기입을 하나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수업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치수 기입 이쯤이야 뭐 그냥 할 수 있겠죠. 자, 100짜리 치수 기입 하나만 해놓으세요. 자, 다 그러셨죠? 자, 오늘 배우게 될 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배우게 될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100짜리 네모를 그렸을 때 치수 기입을 하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옵니다. 치수 기입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100짜리가 아니라 가로가 1500에 세로가 1500짜리 네모를 그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1500에 1500짜리 합판을 하나 그렸어요. 철판을 그렸든 치수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제품이 커지니까 치수기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작게 보여서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선으로 보여요. 치수처럼 보이지 않고. 맞나요? 해서 이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요. 오늘 당장이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에요. 즉 도면을 그리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걸 모르고는 도면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해서 오늘 지금 배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100짜리 네모를 그린 거고요. 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알파벳 D, A, B, C, D예요. D. D 엔터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설정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지금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치수 기입 설정인데 우리가 D 엔터가 되겠습니다. D 엔터.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열리죠. 창. 자, 이 창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뭐 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모디피라는 버튼과 오버라이드라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시고 들어오질 마시고 그냥 제가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잠깐 구경 좀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모디피라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무엇을 설정할 수 있냐면요. 뭐 라인에 대해서 그리고 심볼과 화살표, 에로우, 화살표, 텍스트에 대해서 뭐 핏, 맞춤이죠, 맞춤. 프라이머리 유닛은 1차 단위, 뭐 단위에 대해서. 얼터네이트 유닛은 뭐 대차 단위. 톨러런스는 공차.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나와볼게 잠깐만. 이번에는요 이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오버라이드에 들어갔더니 라인과 심볼 앤 에로 텍스트 핏 뭐 프라이머리 유닛 얼터네이트 유닛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쵸? 자, 캔슬. 자, 모디피와 오버라이드는요 똑같아요. 다루는 내용들이. 근데 도대체 왜 버튼을 두 개씩이나 만들어놨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설명을 제가 들어보겠는데 어차피 일이 들어가나 모디피 들어가나 오버라이드에 들어가나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데 이게 틀려요. 적용 방식이 틀려. 적용 방식. 무슨 말이냐? 모디피. 우리가 모디피는 우리말로 이제 수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정을 하겠다 이 얘기고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재지정이에요. 재지정. 뭔가를 다시 지정할 때 쓰이는 거죠. 즉 모디피에 들어가서 수정을 건들게 되면은 뭔가를 건들게 되면은 설정 이전에 기입된 치수에도 영향을 주고 지금부터 기입되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재지정은 틀려요. 설정 이전에 기입된 치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금부터 기입하는 치수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걸 하나의 에로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D 엔터 치기 전에 일부러 100짜리 사이즈 하나 기입을 해놨었죠. 잘 보세요. 만약에 모디피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하나의 에로서 선의 색깔을 내가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선의 색깔을 오른쪽 보면 이제 선의 색깔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자, 클로즈하고 나오면은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전에 기입되어 있는 치수에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입하는 것도 당연히 바뀐 값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내가 다시 컨트롤 Z로 돌려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모디피라는 게 그런 거야. 모디피는 좀 편해. 이전에 내가 뭐 10개를 기입했든 100개를 기입했든 이전에 기입한 것도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하지만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똑같이 내가 색깔을 바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보면 바뀐 걸 보일 수 있죠? 자, 하지만 나오면은요, 이렇게 이전의 것들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입하는 것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수정과 재정의 차이 알겠나요? 얼핏 보면은, 자, 일단 제가 컨트롤 Z 돌려놓을게요. 얼핏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D 엔터 치고 들어갔을 때 이제 모디피가 좀 편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편해하는 거는, 초보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거는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이 모디피보다는요, 오히려 오버라이드, 재지정이라고 그러죠? 이거. 얘가 더 편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지는 좀만 지나면 알 것 같아요. 해서 어차피 내용들은 똑같기 때문에 뭐 모디피에 들어가나 오버라이드에 들어가나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적용 방식이 틀린 거지. 예, 이렇게 모디피와 오버라이드의 차이점을 아시고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가 배울 때는요, 안전상 모디피에 들어가서 배울 겁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자, 일단 모디피에 들어와 보세요. 모디피. 자, 모디피에 들어오시고. 자, 우리 저분 D 엔터 치고 들어왔어요. D. 네, 잠시만요. 자, 모디피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이런 창이 열리죠. 오버라이드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어도 아마 이 창이 열렸을 겁니다. 자, 상단에 보면 이제 메뉴 탭이 있는데 라인 탭, 뭐 심볼 앤 에러 탭, 텍스트 탭, 피트 탭, 프라이머리 유닛, 얼터너티브 유닛, 톨러런스 다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자, 제일 처음 라인 탭에 들어와 보세요. 라인 탭. 자, 라인 탭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디멘션 라인과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봐봐.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게 나와. 자, 치수는요, 디멘션 라인과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세요. 저만 나갔다 잠깐 들어와 볼게요. 예,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되는데, 문자 바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끼고 있는 이 선이 있죠, 이 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디멘션 라인. 우리말로 하면 치수선이야. 근데 양쪽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이 세로선 두 개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치수 보조선, 보조 역할을 한다고. 그걸 우리가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 라인. 즉, 익스텐션 라인은 양쪽에 있는 세로선 두 개고, 이 길다란 요선, 문자 밑에 있는 거, 요놈은 디멘션 라인입니다. 디멘션 라인.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디멘션 라인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디멘션 라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익스텐션 라인에 요만큼 좀 많죠, 양이. 아무래도 익스텐션 라인은 선이 두 개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요 익스텐션 라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만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멘션 라인의 컬러를 뭐 지금 현재는 바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어를 설정하시면 레이어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 블록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레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레드. 자, 레드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창을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창. 오른쪽 창에서 바뀌는 색상이 바로 디멘션 라인이더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반지름 기입할 때 요선도 우리가 디멘션 라인으로 봐야 되고, 각도의 요선도 디멘션 라인. 하지만 일반 선형이나 경사선 측정에서는 문자 바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끼고 있는 그 선이 치수선이더라. 자, 그러면 치수 보조선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치수 보조선 익스텐션 라인의 컬러 또한 빨강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맞아. 치수 보조선이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자, 보통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은 같은 색상을 두는 게 올바르습니다. 문자는 좀 틀리기도 상관없는데 선은 색깔을 동일하게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색상 먼저 바꿔볼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이 있어요. 자, 우리 라인 타입하고 라인 웨이트는 뭐냐면은 선의 종류와 선 두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레이어 배웠죠, 여러분? 레이어에서 이미 우리는 치수선은 선 두께는 어떻게 할 거고 선 종류는 뭐 컨티뉴스로 할 거고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맞죠? 근데 굳이 여기서 또 건들 이유가 있냐 이거야. 어차피 레이어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레이어를 맞춰서 그릴 건데 여기서 굳이 건든다는 건 이유가 안 돼요. 해서 건들 이유가 없다는 거야. 레이어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볼까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베이스라인?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건데요. 기준선. 우리말로 하면 기준선이죠. 그 기준선의 간격, 공간이죠, 공간. 기준선의 간격이 3.75로 돼 있대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배운 거 이거. 그대로 있어 보세요. 자, 기준선 간격이 뭐냐면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하고 넘어가. 이런 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절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쵸? 이게 오늘 오전 수업에서 핵심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못하면은 나중에 도면을 잘 그렸는데 치수기입이 안 되니까 엉망이에요. 보기도 싫고. 자, 안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시고요. 선형으로 기입을 하는 표시야. 선형으로 기입. 클릭해요. 이거에 클릭해서 이거 올라가서 기입해놓은 클릭해서 다음 포인트 다음 포인트 ESC. 그 사이 간격이 8mm가. 물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8mm가 이건 좀 녹음 해야죠. 아, 야, 내가 일시정지 안 해놨구나 이거 바보.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8mm로 입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D엔터에 들어가서 모디피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라인 탭의 베이스라인의 스페이싱, 즉 지금 디멘션 라인 기준 치수선이죠. 치수선의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8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8이라는 수치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10으로 해야 되고 20으로 해야 되고, 그쵸? 원하면은. 요 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서프레스, 이 서퍼레이션 하는데, 서퍼레이션 억제하는 게 있어요. 억제. 자, 우리 프레스 같은 뭐 압박을 주다는 거죠. 딥 라인 1번과 딥 라인 2번이 그 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억제. 자, 근데 이게요, 여기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조금 위험성이 따라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딥 라인 1번을 내가 억제하겠다고 하고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지금 선 하나가 없어진 거 보이세요? 반쪽이? 자, 딥 라인 2번을 체크하면은 억제돼, 이렇게. 맞죠? 다 억제돼 버려요, 이렇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은 클릭하는 순서예요. 먼저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제 억제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억제돼요. 근데 이 상대 보기 싫어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억제는 언제 쓰이냐면요, 간혹 가다가 치수 하나 정도? 한 뭐 100개 정도 기입했는데 한두 개 정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쓰는 거니까 여기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다 하면은 다 없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내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억제하는 방법을. 자, 일단 OK 누르고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내가 억제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놈을 억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 자, 제가 이걸 클릭할 때, 이거 기입할 때 어떻게 기입했냐면은 선형으로 왼쪽을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을 두 번째로 클릭한 다음에 기입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센터를 기점으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반대로 기입하신 분이 있어.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왼쪽을 나중에 클릭하신 분은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일단 선택을 해봐요. 치수 기입을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자, 선택했으면은, 자, 키보드 왼쪽 편에 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그 위에 숫자 1을 눌러보세요. 숫자 1. 자, 컨트롤 누르고 저기 위에 1 눌러보세요.
자, 그럼 왼쪽에 보면 이제 프로퍼타이즈 창이라고 했고, 이제 프로퍼타이즈 창이라고 했고, 이거는 속성 창이 열립니다. 자, 제가 치수 요 놈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했기 때문에 이 속성 창은요, 이 치수 기입에 해당되는 정보가 모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선의 색깔은 무엇이고, 선의 종류가 무엇이고, 선의 굵기가 무엇이고, 레이어는 뭘로 돼 있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그 정보 중에서요, 봐보세요. 요 왼쪽에 보면 이 스크롤 막대 있죠? 스크롤 막대를 잡고 좀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좀만 내려보면은, 예, 막대를 잡고 좀만 내려보면은 여기 라인 앤 에로우라고 항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선과 화살표에 대한 항목인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뭐냐면은 선을 없애고자 합니다. 즉 선을 억제하려고 그래요. 선을 억제. 여기 보니까요, 봐보세요. 라인 앤 에로우 항목의 밑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dim 라인 1번과 dim 라인 2번,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ext 라인 1번과 ext 라인 2번 있는 거 확인됐나요? 근데 둘 다 on으로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dim 라인 2번을 on을 클릭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off. 또한 ext 라인 2번도 on을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고 off. 자, 모든 걸 만족하면은요, 왼쪽 상단의 X 버튼 눌러서 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ESC 하면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객체가 있으면 그놈을 선택해서 컨트롤 1을 누르고 설정을 개별 설정하라는 거예요. 개별 설정. 이게 더 편하다는 거지. 억제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 연습할 거예요. 억제하는 거 도면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제하는 거. 한 번씩 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억제하는 건. 자, 다시 한번 D 엔터 치고 들어오세요. 자, 모디피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모디피.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치수 기입 설정하는 거는 D 엔터 치고 들어와서 모디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디피는 설정 이전에 기입된 치수에도 영향을 주고 지금부터 기입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오버라이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설정 이전에 기입된 치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금부터 기입하는 것만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려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탭에서 색상 바꾸는 거, 뭐 빨강색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꿨고요. 익스텐션 라인, 즉 치수 보조선 또한 빨강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서프레스는 여기서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 알아보겠습니다. 치수 보조선 보면은요, 색상은 이미 건드려 봤고요. 그 밑에 보면은 라인 타입 2번, 라인 웨이트 두께죠. 요거 전부 다 건들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레이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레이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레이어에 맞게 자동으로 나올 거라 이거지. 라인 선 종류라든가 선 두께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건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은 레이어를 설정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레이어가 없으니까. 맞죠? 레이어 설정 안 하신 분들만 여기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레이어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레이어 설정에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두시고요. 자, 밑에 있는 서프레스 1번과 2번 마찬가지 안 해도 되겠죠. EXT 라인, EX 라인 1번, 2번 우리가 방금 전에 개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1.25, 뭐 offset from origin은 0.625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항목 extend beyond dim line, 요거 한 2mm를 바꿔볼게요. 일단 바꿔보세요. 자, 그리고 offset from origin 이거 1mm. 자, 1mm 정도 바꿔보세요. 일단 바꿔놓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론 의미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연습 삼아 2하고 1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extend beyond dim line, 지금 근데 이 extend beyond dim line과 offset from origin 이 둘 다 지금 뭐냐면은 extension line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치수 보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치수 보조선이란 여기 있는 이 세로선과 여기 있는 이 세로선에 대한 내용이라 이거죠. 이 세로선 즉 치수 보조선이 extend 연장이 되래요. 어디로? dim line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연장. dim line은 치수선이죠. 이 치수선으로부터 치수 보조선이 얼마나 연장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치수 보조선이요, 이 치수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만큼 더 위로 삐죽 연장이 될 거냐 이거. 이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 이해되세요? 예.
치수선과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얼마만큼 더 연장을 시킬래? 그게 2mm 정도가 좋더라. 그렇다면은 이게 왜 꼭 줘야 될까요? 이걸 주지 않게 되면, 아니면 너무 작게 주게 되면은요, 출력했을 때 보면은 전부 다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때 네모로 보여요. 치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모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서 도형이 치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네모 도형으로 보기 때문에 작업자로 하여금 혼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보다는 살짝 더 튀어나가 있어야만 누가 봐도 치수다라고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봐보세요. offset from origin. 자, offset이라는 건 간격이죠. 어디로부터 간격이야? origin, 원점이죠. 원점으로부터 간격이 1mm래요. 자, 그게 뭐냐? 봐보세요. 제가 요 30mm를 기입할 때 분명히 찍기를 어디를 찍었냐면요.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오른쪽 끝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기입은 그 끝점에서부터 기입되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서 기입되는 거 확인되나요? 살짝 떨어져서 기입을 왜 할까요? 마찬가지죠. 붙어 있으면은 어디까지가 도형이고 어디부터가 치수인지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물체이고 어디부터가 치수인지를 눈에 띄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offset from origin은 1mm 정도로 두겠다. 물론 이 거리가 더 필요하면 더 두세요. 2mm, 3mm, 10mm 원하는 만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치수값입니다. 이 두 개가. 자, 여기까지 해서 뭐 다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이 라인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ymbol and arrow 탭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symbol and arrow. 심볼이란 건 뭐 기호죠. 기호, 마크. 자, 기호와 화살표, arrow, 화살표. 기호 및 화살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rrow head, 즉 화살표의 머리 모양이요. 첫 번째 포스트 모양과 세컨드 모양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세컨드는 클릭하는 순서라 그랬죠. 첫 번째 클릭하는 쪽의 화살표 모양과 세컨드, 두 번째 클릭하는 쪽의 화살표 모양을 별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포스트의 모양을 바꾸면요, 봐보세요. 내가 도트로 바꾼다? 도트로 바꾸는 순간 세컨드는 자동으로 따라가요. 포스트를 바꾸게 되면은 세컨드는 자동으로 따라가요. 하지만 세컨드를 바꾸면은요, 세컨드는 세컨드만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두 개를 똑같이 두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두 개를 틀리게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틀리게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세컨드를 먼저 바꾸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포스트를 바꾸더라도 세컨드가 따라가질 못해요. 세컨드를 먼저 한번 바꾸게 되면은요, 포스트를 눌러도 세컨드는 안 따라가요. 별도로 그냥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특별하게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둘 다 클로즈 필드, 닫고 채움으로 해놓겠습니다. 클로즈 필드는 닫고 채움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인 화살표를 의미하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리더 있죠. 지지선. 지지선을 우리 배웠죠. 좀 전에 이 전 강의에서 우리가 LEAD로 기입하거나 퀵 리더는 LE로 기입하고, 그쵸? 그렇게 기입했을 때 그놈한테도 분명히 화살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여드리긴 해볼게. 뭐 CHA 엔터, D 엔터, 5mm 엔터 엔터 해갖고 챔퍼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다가 LEAD로 우리가 지휘선 기입을 했었습니다. 지휘선 기입을 이렇게 C5다. 자, 이런 지휘선에도 분명히 화살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점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그럴 때는 바로 여기 리더의 화살표 모양을 도트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아키텍처 틱이라고 해갖고 건축 묶음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요. 뭐 근데 기계 쪽 분야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건드리지 않은 게 나을 거야 아마. 특별하게 건드릴 이유는 없고, 뭐 건축 쪽에서는 건축 묶음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할 거고, 그렇죠? 전기 쪽에서는 이런 거 뭐 오리진 인디케이터인가 이런 것도 사용 많이 할 거고, 전기 전자 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분야별에 맞게. 자, 에로 사이즈 화살표의 크기죠. 3mm 정도 두겠습니다. 3mm. 자,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화살표 크기인데 화살표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요 밑에 보면은요 센터 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센터 마크가 중요한데요, 이거 사용을 안 해요.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 센터 마크가 현재는 마크로 돼 있죠. 현재 마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마크로 되어 있으면은요 좀 이따가 이제 반지름을 내가 한번 기입을 해볼 거야. 원을 그린 다음에 반지름 기입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원 반지름 기입을 할 때 이렇게 가운데 십자 마크가 생겨요. 이걸 지금 제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크 2.5로 했는데 이거를 뭐 10mm 정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마크가 아무래도 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사용하기
아주 편한 기능이 아니거든. 정말 이게 불편한 기능이거든. 왜 그러냐면은 원에다가만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필렛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 이렇게 라운딩 필렛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이런 데는 딱히 이런 마크가 필요 없어요. 뭐 일반 정 원한테만 마크 필요하지. 솔직히 이런 필렛 같은 데는 마크가 필요 없거든. 그런데 이 마크가 애한테도 생긴단 말이지. 필요 없게. 그러니까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근데 도면은요, 보통 보면은 이런 원보다도 뭐가 많으냐면은 라운딩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제품의 이제 구석진 데는 다 라운딩을 주기 때문에 보통 보면 라운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십자가들이 너무 많이 생겨. 반지름 기입을 해보는 짜증나게. 그래서 보통 센터 마크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센터 마크를요, 웬만하면 마크가 아니라 none, 사용 안 함. none을 바꿔놓으세요. none. 그래서 시험에서도요, 혹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에서도요, 아예 권장사항으로 none으로 사용하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none으로 사용 안 하잖아요, 무조건 10점 감점이에요. 딱 정해놨어. 10점 감점. 그래서 사용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none으로 해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센터 마크가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에러, 심볼 앤 에러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거는 좀 굳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텍스트 탭에 넘어가 볼게요. 텍스트. 자, 텍스트 탭에 넘어오세요. 자, 텍스트 탭에 넘어오면은요, 첫 번째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현재는 뭐 스탠다드로 되어 있지만 텍스트 스타일의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점 3개짜리 버튼이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요 점 3개짜리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들어왔나요? 점 3개짜리 버튼. 자, 그럼 여기서 글꼴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글꼴. 여기 보면 폰트 네임이라고 했고, 뭐 아리아래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지름 기입을 했는데 네모로 나왔었죠? 네모. 그쵸? 지름 기입을 했는데 파이가 안 나오고 네모가 나온 이유가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아리아리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글꼴 이름이 텍스트라는 글꼴이 있어요. 그걸 이게 이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서 찾아도 되지만 ABC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도 되지만 좀 더 빨리 찾는 방법은 이래요.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창을 열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클릭하고 창을 이렇게 닫아봐. 그 상태에서 TEXT를 치는 거야 일부러. 그러면은 좀 더 빨리 쳐야 돼. 내가 T2까지는 잘 쳤나봐. 그러니까 T2로 시작하는 놈이 바로 찾아졌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열고 닫아요. 클릭해갖고 열고 닫고 조금 빠르게 TXT를 칩니다. 마찬가지 T2만 인식을 받기 때문에 T2로 시작하는 요놈이 인식이 받네요.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찾아지더라도 텍스트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창을 열어보고 T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찾아봤더니 죄송해요 여러분. TXT가 아니라 TXT인데 TXT. 제가 잘못했네. 혹시 모르니까 TXT로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창을 눌러서 닫고 TXT 하면은 바로 찾아집니다. 이렇게. TXT를 치니까 바로 찾아진 게 확인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Set Current 오른쪽에 현재 설정 Set Current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예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Close 눌러주시고요. 맞아. 요놈도 OK 누르고 나와볼게요. 제가 Close 누르고 나와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름 기입을 했을 때 이제는 파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아마 파이 기입했을 때 네모로 나왔어. 네모. 하지만 지금은 글꼴을 아리아래에서 TXT 글꼴로 바꾸다 보니까 파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엔터 모디피 해서 이제 텍스트 스타일은 이렇게 점 3개짜리 버튼 요 버튼을 누르고 들어와서 원하는 폰트 네임을 선택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요. 다 좋은데 여러분 봐보세요.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텍스트가 뭐 일반 우리가 굴림체다 뭐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렇게 굴림체 굴림체 뭐 굵은 안상수체 있는데 이 밑에 쪽에 있죠. 근데 위로 쭉 올려보면은요. 똑같은 굴림체가 있긴 있어. 근데 앞에 골뱅이가 붙는 굴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글씨체가 두 개의 항목으로 있는데 하나는 골뱅이가 붙어요. 이 골뱅이가 붙은 놈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한글을 쓸 때 한글이 눕혀져 나와요. 눕혀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굴림체로 한번 해볼게요. 뭐 아무거나 해볼까? 뭐 그냥 새굴림을 할게요. 새굴림 해놓고 Set Current 누르고 예 그리고 Close OK Close. 자,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유치수 기입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자, 클릭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 문자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 엔터 한다 그랬죠? 자, T 엔터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써볼게. 이번에는 내 이름을 쓰고 싶었어. 그래서 홍진표 쓰고 30이다 라고 이렇게 잠깐만
넘어갔나 보다. T 엔터하고 홍진표. 아이고. 홍진표. 뭐나? 어? 왜 안 써져? 써줘야 되는데? 뭐지? 뭐 잘못됐는데 지금? 이게 안 써질 리가 없는데. 아, 내 한글로 생각했구나. 바보. 헉? 이거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이 2013 버전을 하고 있는데 2013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요 설치하면서 뭔가 이제 덜 깔려서 그런 건지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2013 버전에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하이 버전에서 안 되면 안 되지 상위 버전에서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예, 하이 버전은 그대로 끌고 올라가면서 추가되는 거지 삭제를 시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해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새로 문자 바꿀 때 T 엔터 그리고 이제 한글로 바꿔놓고 홍진표 쓰고 엔터를 하면은 원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자꾸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뭔가 제 생각인데 아마 자꾸 뭔가 에러가 나고 있는 게 덜깔리거나 뭔가 충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혹시나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자, 가로가 100에 세로가 100짜리 네모가 있는데 요 놈을 치수에 기입할 때요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한글로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기입을 해놔 이렇게. 예. 여러분도 한번 기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입 하나만 해놔 봐봐. 이걸 내가 바꾸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일단은 우리가 T 엔터로 안 될 때, 그러니까 T 엔터로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우리가 클릭한 다음에 T 엔터 해갖고 바꾸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럴 때는 이제 대체 방법이 이겁니다. 기입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클릭을 해보세요. 치수를. 자, 치수를 클릭해서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우리가 그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치수의 속성이 열린다는 걸 좀 전에 해봤잖아요. 그쵸? 자, 그 속성에서 잘 보시면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텍스트 문자를 좀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은 봐보세요. 이 스크롤 막대를 잡고 좀만 내리면은요. 굵은 제목으로 이게 텍스트라는 항목이 나와요. 텍스트. 나오나요?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텍스트 항목에서 가장 밑에 있어요. 텍스트 항목의 가장 밑에 텍스트 오버라이드라는 게 보이나요? 맞죠? 그 텍스트 오버라이드 그 옆에 빈칸에다가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한글로 홍진표 써볼게. 한글로. 네, 그리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엔터 한번 쳐줘보세요. 이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바뀌시나요? 네. 또 바꿀 수도 있어. 홍진표 지우고 또 다른 걸로 바꿔도 돼. 네, 예를 들어 뭐 김길동 이렇게 바꾸고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얼마든지. 다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각도 열고 각도 닫고 쓰면 어떻게 될까? 원래 있던 숫자 100이 따라오겠죠? 각도 열고 각도 닫고 맞나요? 얘가 시수가 몇이었냐면 원래 100이었잖아. 그쵸? 네, 각도 열고 각도 닫고 쓰고 엔터 하면 100이 따라옵니다. 자, 다시 한글 써볼게요. 홍진표 써보겠습니다. 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금 한영키 눌러 있네요. 영어로 눌러 주셔야 돼요. 영어 눌러 놓고 D 엔터. 자, 모디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텍스트에서 내가 텍스트 글꼴 바꾼다고 해갖고 이걸 새굴림으로 했잖아. 새굴림. 근데 새굴림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새굴림은 새굴림인데 이제 골뱅이가 들어간 새굴림이 있어요. 골뱅이가 들어간. 이 골뱅이가 들어간 새굴림으로 어플라이 누르고 세커렌트 누르고 클로즈 누르고 오케이 누르고 클로즈 누르고 봐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글이 눕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글씨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 하나는 일반 그냥 굴림, 또 하나는 골뱅이 굴림이 있어. 일반 굴림은 잘 써져요. 근데 골뱅이 굴림은 눕혀져서 이렇게 써져버린다는 거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저는 바꿔놓을게요. 골뱅이 들어가는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쓸 때가 있으면 써도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쵸? 저는 그냥 일반 굴림체로 놓겠습니다. 세커렌트, 클로스. 자,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의 이 텍스트 스타일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텍스트 스타일 그 바로 밑에 보면 텍스트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는 뭐 노란색으로 바꿔 노란색.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색깔 노란색이니까. 자, 텍스트 컬러 노란색으로 두세요. 텍스트 컬러 노란색 두면 이런 식으로 아마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빨강색이고 문자는 노란색. 보통 이렇게 이제 캐드 화면을 봤을 때는요. 치수선하고 문자는 별도로 색상을 주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만큼은 노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필 컬러라고 해갖고, 이 필 컬러가 현재 논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수정된 치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봐보세요. 논을 클릭해서 색깔을 뭐 빨강색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문자 주변을 이렇게 채워버려요. 색깔로. 빨갛게 채워버려요. 이게 이 수정된 치수 표시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치수였는데 얘를 지우겠다. 예, 그때 많이 쓴다는 거죠. 얘가 이제 별 다르게 사용이 잘 안 되면은 논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잘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잖아. 가끔가다 사용하는 거지. 그쵸? 자, 논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텍스트 하이, 문자 높이는 한 4 정도로 할까요? 뭐 필요하면 더 올려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 굳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밑에 있는 offset from origin, offset from dim line. offset from dim line이 현재 0.625인데요. 얘 같은 경우 뭐 1.5로 해볼까요? 1.5. 자, 이게 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치수는 문자에 대한 내용인데, 문자가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dim line으로부터. 해서 요거, 요 사이. 요 dim line하고 문자 사이.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숫자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려요. 숫자 같은 게 딱 붙어 있잖아? 그럼 되게 헷갈리게 보여. 막 2 같기도 하고, 5 같기도 하고, 8 같기도 하고, 막 6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치수선으로부터는 1.5mm 정도가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필요하면은 더 떨어뜨려도 상관없겠죠. 우선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만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는요, 글자의 위치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보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굳이 건들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값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별다르게 이걸 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건드려보면 좋아요.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버티칼이란 건요, 텍스트의 수직 위치야. 수직. 버티칼은 수직이죠. 텍스트가 지금 현재는 어버브라는 건 위야. 위. 어디 위? 치수선의 위에 놓이는데, 만약에 이놈을 아웃사이드로 해놓을까요?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치수선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뀌는 걸 못 봅니다. 다른 치수기 같은 거 하면 이제 좀 좁은 치수나 이런 거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별 크게 의미도 없기 때문에 뭐 아웃사이드다 어버보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기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딱히 건들 이유는 없어요. 뭐 이게 센터로 바꿔볼까? 센터로 하면 이게 문자의 수직 위치가 센터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다시 어버브로 놓겠습니다. 어버브. 자, 치수선 위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자, 호리젠탈이라는 거는 이제 센터, 말 그대로 이제 수평에서 센터에 놓는데, 요 놈을 예를 들어서 EX 라인 1번의 바깥쪽에다가 놓겠다. 그러면 EX 라인 1번 쪽으로, 그쵸? 바깥쪽이 아니라 1번 쪽으로 놓는 거고, 요거는 EXT 라인 2번 쪽으로 놓겠다. 요렇게. 2번 쪽에 가깝게. 내가 두 번째 클릭하는, 보조선 쪽으로 가깝게 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클릭한 보조선 쪽으로 가깝게 하는 거고, 얘는 5번은 바깥쪽이죠. 바깥쪽. EXT 라인 1번의 바깥쪽. 이렇게 완전 바깥쪽 나가는 거고, EXT 라인, 이거 아니네. EXT 라인 2번의 바깥쪽에다가 기입하기도 하고. 근데 딱히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센터로 놓겠습니다. 센터. 특별하게 건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지만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건드려 본 것 뿐입니다. 딱히 건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자, 그건 그렇고, 뭐 오른쪽에 보면 얘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 텍스트 얼라이먼트. 자, 이런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얼라인 with dimension line 요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dimension line의 얼라인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디멘션 라인이 수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렬되게 수평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 왼쪽 거 보면은 디멘션 라인이 세로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정렬이 되게 문자도 세로로 세워져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각도 같은 경우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렬이 되게 경사지게 각도 표시가 되고요. 반지름 기입도 치수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렬이 돼서 기울어진 형식으로 문자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호리젠탈 있죠. 호리젠탈 체크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문자가 무조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치수선이 기울어지든 말든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문자는 하늘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게 쓰이긴 하더라고요. 호리젠탈이. ISO 표준은 그냥 정렬과 똑같아요. 그냥. 근데 단지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해놓은 규격이라는 거죠. 그 차이죠.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얼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치수선이 정렬이 되면서
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도 정렬이 되잖아요. 근데 이 ISO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단 하나, 반지름 기입이 꺾여서 표현돼요. 이렇게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ATC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이 반지름을 꺾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 기본 얼라인을 쓰지 마시고 ISO 표준을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ISO 표준. 요때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 얼라인과 ISO 표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라인이야.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 반지름을 꺾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만 ISO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더라.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일시정지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 금방 쉬었다가 오세요. 자, 다 해보셨죠? 자, 계속해서 다음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가장 위에서 텍스트 탭은 다 했기 때문에 옆에 FIT 탭에 넘어갑니다. 핏.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맞춤이죠, 맞춤. 우리 핏. 자, 핏에 들어오면은요, 그 내용이 좀 뭐 이렇게 영어가 많이 써져 있으면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한글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핏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Scale for Dimension Picture, 요 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또 이제 손에 꼽히는 정도의 중요한 이 항목입니다. 손에 꼽히는 정도의. 자, 이게 현재 1로 되어 있죠. 1로. 1로 되어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나와서 제가,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나올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가 1500에 세로가 1500짜리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도면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 1500짜리 도면이면 1500짜리에 맞게 치수도 커져야 되고 화살표도 커져야 되는 거야. 맞죠? 따라서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D 엔터 모디피에서 바로 이 핏에 있는 요 1 있죠. 요 놈을 고쳐주면 되는데 요 놈이 1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한 7 정도로 하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현재 크기에서 7배가 되는 거예요. 7배. 7배가 되기 때문에 나와볼까요? OK 누르고 이런 식으로 7배가 됩니다. 근데요, 문자만 7배가 된 게 아니야. 여기 보면 화살표 크기도 7배 된 거고요. 여러분 앞에서 봤죠? 요 사이 간격도 7배가 된 거고요. 여기는 삐죽 튀어 올라간 요것도 7배가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 간격도 7배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 앞에서 건드려야 될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건드려 줄 수 있다는 거. 동시에 커진다는 거. 단지 문자만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요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문의 전화 온 것 중에 하나가 출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의 전화 많이 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치수 기입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치수 기입만 하면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근데 문자만 키우니까 문자만 커지고 나머지는 또 안 커진대. 그래서 뭘 건드려야 된다고? 문자와 화살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애를 건드려야지만 모두가 한 번에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사용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잘 배워가도 여기 있는 내용 모두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심하게 말하면 그래요. 앞에 있는 거 내용 기억 못해도요. 앞에 있는 거 내용 기억 못해도 절대 이것만큼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핏 안에 있는 요거. 그래도 웬만하면 앞에 거 기억하면 좋긴 하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한다. 선생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것만 가르쳐 주시지 왜 괜히 쓸데없이 라인에 들어가서 애가 2mm고 1mm 뭐 이런 걸 해줬냐. 베이스 라인은 뭐 8mm고 에로 사이즈 3mm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거야. 나중에 어차피 저거 하나만 건드리면 되는데 이건 뭐 1.259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앞에를 굳이 건드려 줬냐면은 물론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요소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율이 조합이, 그러니까 비율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7배로 키우는 것과 비율 조합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7배로 키운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봐보세요. 라인에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요거 2mm, 1mm 한 줄 아세요? 요게 2mm일 때 얘가 1mm인 게 비율이 좋아 보여. 그리고 얘네가 2와 1일 때 에로 사이즈는 3mm, 그리고 텍스트는 4mm가 돼야만 모든 비율 조합이 좋아 보이더라. 이런 의미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는 뭐 크기의 의미보다는 서로 비율을 맞춰주는 의미죠. 그리고 실질적인 크기는 요 핏에 들어와서 요 놈으로 그 크기 조절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지. 하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거라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건 없어요. 회사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배로 키우고 나왔더니 오케이
클로스. 상당히 보기 좋게 잘 나오더라.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좀 더 키우자 그래. 알았어. 모디피 들어가서 10배 키우자. 10배. 자, 그러면 처음보다 10배가 커지겠죠? 이렇게. 좀 더 보기 좋더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얘도 커져버렸네? 이 뭐야? 얘는 출력할 때 이렇게 쬐끄맣게 출력할 건데 얘까지 커져버리면 안 되는데? 얘까지 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얘를 키우니까 얘까지 같이 커졌어. 그럼 문제. 자, D 엔터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모디피에 들어가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기입된 거 모두가 한 번에 바뀐다 그랬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잠깐만 컨트롤 Z로 돌려놓을게요. 자, 컨트롤 Z로 돌려서 자, 이렇게 좀 따로 이건 이제 원래 보기 좋은 상태죠? 요 상태가 이제 원래 요런 문제 보기 좋은 상태고 얘만 조금 작게 보이는 상태, 원래 상태예요. 자, D 엔터에 들어가서 모디피에 들어가서 바꿔버리면은 이 두 개가 한 번에 바뀌니까 안 돼. 뭐 두 개뿐만 아니라 기입이 뭐 30개가 돼 있다고 하면 그 30개 모두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큰일 나죠. 해서 오버라이드 들어가라. 오버라이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핏에서 바꾸면 되는 거거든. 10 쓸까? 10 쓸게요. 자, 10을 쓰고 OK 버튼 누르고 나왔다. 클로스. 당연히 안 바뀌죠. 괜찮아. 그러면은 어때요?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지우고 치수 기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바뀐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근데 뭐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좀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 내가 원한 게 1500짜리가 원했어. 그래서 지우고 다시 기입했다?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한 2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바꿔야 될 것들이 20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 20개를 다 지우고 다시 기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점이 생겼어. 무슨 단점이 생겼냐면은 봐보세요. 다시 원래로 돌려놓을게. 자, D 엔터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에 들어간 다음에 핏에서 그 크기를 스케일 값을 10으로 바꾼 건 좋았어요. 그로 나왔더니 아무래도 오버라이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은 안 바뀐다는 단점이 있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 분명히. 안 바뀌니까 안전해. 장점이. 하지만 내가 바꾸고자 하는 놈들도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우고 언제 할 건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 30개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바꿔야 될 것들이 30개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 치수 기입 툴바를 보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치수 기입 툴바를 보면은요. 무엇이 있냐면은 가장 오른쪽 편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재활용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2008 버전 이하인 분들은 이게 마찬가지 제일 끝에 쪽에 있긴 있는데 아마 파란색 치수선과 검정색 치수선 두 줄로 돼 있을 거야. 업데이트. 이름은 업데이트야, 업데이트. 디멘션 업데이트. 즉,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치수선들을 선택을 하고 엔터만 쳐주면은 바뀐 값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오버라이드의 단점은 기존에 있는 거는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하지만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단점이 아니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모디피보다 오버라이드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제부터. 모디피는요 무조건 싹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버라이드는 싹 다 안 바뀌어요.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클릭하는 놈들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D 엔터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로만 사용하시면 좋겠더라.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오버라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모디피를 다시 들어갈게요. 자, 모디피 들어갔어요. 다시 1로 바꿔야지.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방금 전에 분명히 모디피에 들어갔죠. 그리고 1로 바꿔 나온다? 왜 안 바뀌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디피에 들어가서 바꾸면은 기존 게 싹 다 바뀐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이거? 왜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안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오버라이드를 사용해갖고 기껏 따로따로 적용을 시켜놨는데 모디피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로 원래대로 싹 다 바뀌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헛수고야. 안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캐드를 만든 사람이. 오버라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은요. 그때부터 모디피는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해되세요? 모디피를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은 그 순간부터는요. 모디피에 들어가도 오버라이드처럼 적용이 돼요. 싹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기껏 오버라이드로 따로따로 적용해놨는데 이 모디피 사용한다고 다시 바꾸면은 그 무슨 헛수고냐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오버라이드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시잖아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무조건 오버라이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시면은 이해되시죠? 오버라이드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버라이드 들어왔습니다. 자, 핏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스케일 4 디멘션 피처. 요놈은 치수들의 전체적 크기 조절할 때 쓰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쭉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뭐 파인 터닝이라고 했고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요놈이 뭐냐면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이 문자들을 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얘가. 자, 제가 이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리가 보통 해제가 돼 있죠. 네, 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기입이 되냐면은 치수 기입을 하면은 얘가 할까? 치수 기입을 하면은 문자는 무조건 센터에 놓이게 돼 있어요. 센터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그 뭐지?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리를 체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체크를 한 다음에 나와서 내가 치수 기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클릭하고 나서 센터에 기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움직일 때 보면은요 문자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기입을 한쪽으로 쏠리게 기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품 형상 자체가 가운데서 선이 지나가는 형상이 있대요.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이 있대. 이렇게 됐을 때 치수 기입을 가운데 해버리면은 이 선을 가리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한쪽을 치우쳐야 될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기능이다. 왜냐면은요 잘 보세요.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리 이거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분명히 마지막 기입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너무 이 기능이 너무 불필요해. 왜냐면요 애썼죠. 나머지 다른 거 기입할 때는 다시 해제하고 해야 되거든. 그쵸? 그럼 들어왔다 나갔다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쓸게요.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 봐봐. 일반 선형을 이용해서 클릭 해갖고 일반 그냥 이렇게. 예. 근데 기입을 해놨더니 문자가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이 선을 가립니다. 상당히 보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요 문자 치수죠. 치수를 클릭하면은요 파란 점 나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파란 점 중에서요 문자에도 파란 점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자의 파란 점. 자, 문자의 파란 점을 클릭하면은 빨갛게 변해요. 예. 자, 그 빨갛게 변했을 때 오른쪽으로 와서 클릭하면은 문자가 이동이 돼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언제 디엔트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리 체크하고 나와서 기입한 다음에 다시 한번 D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이거 해제하고 썼으면 해제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렇잖아. 이게 귀찮다는 거야. 이게 귀찮으니까 차라리 클릭으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거야. 클릭으로. 이게 더 편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텍스트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옆에 좀 볼게요.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draw dim line between ext line. 요놈이 뭘 뜻하냐면요. draw dim line이란 거는 치수선을 그리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치수선을 그리겠다. 어디 사이에? ext 라인 사이에. 그러니까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을 그리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조선 사이에, 자, 이 보조선 사이에 이 치수선을 그리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 체크 하나 많아.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기입이 돼요. 근데 어디에서 그 차이를 느끼냐면요, 요럴 때 차이를 느껴요. 조금 좁은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좁은 부위 볼게요. 치수가 좁은 부위를 기입하다 보니까 문자가 바깥으로 나와버리죠. 자동으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좁으니까. 근데 이거를요, 만약에 제가 draw dim line, 지금은 그리겠다야, dim 라인을.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하지만 얘를 해제해 볼까요? 얘를 만약에 draw dim line을 해제하면은 그리지 않겠다는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 draw dim line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요, 그리지 않겠다는 소리야,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업데이트 한번 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얘가 안 나와버려, 이 선이. 이 선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보이세요? 이거 안 나오는 거? 이만큼 선이 생략돼 버리죠. 예, 여기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기능이야. 근데 얘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요, 요럴 때도 사용되지만 요럴 때도 사용돼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고 요 선을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다시 나오겠죠? 체크를 했으니까. 자, 반지름 내가 25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반지름 기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기입을 했을 때 이렇게 센터로부터 선이 뻗어나와서 이 원의 반지름은 25이고 이 원의 센터는 여기입니다라고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필렛으로 내가 15mm 정도로 라운딩 할 건데 지금 이 원 같은 경우는 센터가 어디냐 표시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원 같은 경우는 필렛이기 때문에 굳이 센터를 알아야 될까요? 센터를 몰라도 되잖아. 필렛이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센터가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 드로우 딥 라인을 체크 해제해 볼게요. 그럼 이거 봐봐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 다이렉트로 선이 뽑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은 센터로부터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 드로우 딥 라인을 해제하게 되면은요. 기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우고 다시 기입해 볼게요. 예.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원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치수 기입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 또한 이 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 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반드시 모디피가 아니라 오버라이드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항목인데 틀리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 하나는 체크하고 하나는 체크 안 해야 되잖아. 따라서 모디피가 아니라 오버라이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항목 또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 드로우 딥 라인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쪽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체크는. 그리고 사용할 때만 체크 해제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 다시 체크해 놓고.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인 터닝이라는 항목을 알아봤고요. 그 옆에 핏 옵션이라고 했고 요 항목 좀 알아볼게요. 요거. 자, 이 핏 옵션은 이제 맞춤 옵션으로서 요놈의 역할이 원래 뭔지 알려드릴게요. 요놈의 역할은요. 아까 전에 내가 말씀했듯이 이 좁은 부위 같은 경우 있죠. 이 좁은 부위는 아시다시피 너무 좁기 때문에 넓은 경우에는 문자든 화살표든 전부 이 안쪽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죠. 문자랑 화살표가. 하지만 이런 좁은 부위는 문자와 화살표가 둘 다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만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살표만 나가기도 한다. 자, 그걸 조절하는 항목으로서 잘 보세요. 핏 옵션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other text or 어라고 이거 지가 알아서 나가게 하는 거다.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좋아요. 판단하기에는. 근데 가끔 가다가 강제로 내가 화살표를 먼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은 아니야. 이 간격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내보내면 된대. 컴퓨터가 판단하기는. 자, 컴퓨터가 판단하기를 둘 중에 하나만 나가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화살표를 먼저 나가라는 소리죠. 에로우. 또는 텍스트는 말 그대로 문자를 먼저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소리고. 또는 보스. 둘 다 바깥으로 무조건 내보내는 소리고. 그쵸? 예. 그리고 always keep text between ext line. 문자가 항상 보조선 사이에 유지되기를 원할 때는 이걸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근데 별 큰 의미는 없는 게 뭐냐면은 마찬가지에 이게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사용을 잘 안 하냐면은 제가 나와서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문자에 있는 파란 점을 클릭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유용한 경우는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유용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그 조금 반지름이 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뭐 센터선 이렇게 하나 그린다고 칠게. 그리고 이 원에 반지름 기입을 할 거야. 내가 반지름 기입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기입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아갖고 안쪽으로 기입을 하려고 했더니 어때? 원의 센터로부터 선이 뻗어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잘린 원에 기입이 됩니다. 잘린 원에 기입이 돼. 그래서 D 엔터에서 오버라이드에 들어가면요. 바로 네 번째 보스 텍스트 앤 에로 이 항목 내지 텍스트 항목. 웬만하면 이 항목을 좀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이놈은 선택하면은요. 제가 해볼게요. 반지름 기입을 하는 순간 무조건 센터로부터 뻗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기입할 때. 단 마우스를 아무리 바깥쪽으로 당겨도 바깥쪽으로 나오질 못해. 무조건 안쪽 기입에는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도 또한 모디피가 아니라 오버레드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썼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첫 번째 거 이 항목을 베스트 핏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썼으면은 반드시 다시 원래대로 베스트 핏으로 맞춰놓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기입이 은근히 많이 써요. 이거 센터로부터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만 이 원의 센터는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 이 원의 센터는 여기입니다 라고 정확한 의사 전달. 이렇게 해버리면요 의심이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조금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은 얘는 좀 의심이 되는 게 이 원의 센터가 도대체 어디지 라고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원이 잘리는 경우, 이 원이 잘려버리면은 나중에는 좀 의심이 된다는 거야. 완전한 원이 아니라 원이 잘려 있을 때는 조금 의심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원의 센터가 어딘지는 정확히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얘가처럼 불완전하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D 엔터, 오버라이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핏에서는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쓰는 것들이. 제일 으뜸인 거는 바로 요놈. use overall scale 값. 요거는 전체적인 크기 조절하는 겁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뭐 화살표 크기, 뭐 간격 모든 거를 크기 조절해 줄 때 쓰는 게 바로 요 놈이고요. 자, 하단에 있는 draw dim line 같은 경우는 요 반지름 기입할 때 센터로부터 선이 나오게 하는 거를 원지로부터 나오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베스트 핏을 네 번째는 보스로 바꾸게 되면은 원의 센터로부터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프라이머리 유닛하고 1차 단위, 우리말로 하면 1차 단위입니다. 1차 단위. 자, 프라이머리 유닛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닛 1차 단위에 들어오셨으면은요, 처음부터 알아보면은, 뭐, 유닛 포맷은 단위입니다, 단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데시멀이라는 거는 우리 10진수죠, 10진수.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래서 별다르게 건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데시멀로 두시고요. 자, 그 밑에는 프리시스, 이거는 정밀도예요. 자, 정밀도가 0.00. 0.00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는 소리인데, 간혹 가다가 정밀도가 좀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까지 사용을 한대요. 뭐 전자 쪽에서는 뭐 나노까지 쓰이니까 나노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계 쪽이나 건축 쪽에서는 아마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까지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원하면은 거기에 맞게 정밀도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건지. 자,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100 그려볼게 한번. 라인으로요. 제가 100.123을 그렸어요. 자, 100.123짜리 선인데 이놈 같은 경우는 치수 측정을 하면은요, 당연히 100.123이 다 나오지 못하지. 1, 2밖에 안 나오겠죠. 왜? 당연히 정밀도가 두 번째 자리까지만 돼 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바꿔 놓으시면은 요렇게 자, 업데이트를 시켜 볼게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0.125는요 반올림이 돼요. 100.13이 되는 거지. 혹시라도 둘째 자리까지 했을 때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 좀 의심이 되는 게 있다. 좀 희한한 게 있어.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소수점 뭐 둘째 자리든 셋째 자리든 이렇게 정밀도를 설정해 놨는데, 따지고 보면은 라인으로 내가 100짜리 선을 그렸어요. 자, 기입을 했더니 100이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 자, 100이 아니라 100.00 또는 100.000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해도 내가 정밀도를 0.000까지 설정을 했으면 100.000이라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야. 근데 왜 100은 100이라 나오냐 이거야. 그 이유는 잘 보시면은요, 봐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쪽에 보면은요, 제로 서프레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로는 0이죠. 0 억제라는 항목이에요. 이게 0 억제. 즉 0이 나오면은 서프레이션 시켜라, 억제 시켜라 라는 얘기로서, 지금 보니까 리딩과 트레일링 중에서 트레일링에 체크되는 거 보이나요? 즉 뒤에 후행에 나오는 0들은 억제시키라. 하지만 만약에 리딩에 억제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0. 이걸로 시작하는 거. 0.1이나 뭐 0.01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여기 억제가 돼버려.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것들, 리딩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밀리미터에서는 보통 0.1이면 굉장히 작은 치수인데 그걸 0으로 억제하면은 0.1로 나와버리잖아. 0.1. 그러니까 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인치도면 그러지 않아요. 인치도면은 0.1인치도 좀 커요. 0.1인치라고 해도 좀 큰 치수거든요. 밀리미터로 환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치 같은 경우는 0.1 또는 0.3 이렇게 사용할 때 0을 억제하고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0.1, 뭐 0.3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인치도면 그래. 하지만 우리 밀리미터 단위에서는요,
선행 억제. 0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억제하면 좀 보기 싫습니다. 자, 트레일링은 후행 억제. 따라서 트레일링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0들은 전부 다 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데시멀 세퍼레이터라고 해갖고 중간에 점을 콤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 빈 공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페리어드 콤마 스페이스.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페리어드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침표로 그냥 페리어드가 마침표죠. 콤마는 쉼표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아마 그 콤마로 되어 있었을 거야, 콤마. 근데 이걸 페리어드로 바꾸면은 마침표로 한번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보면 좀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여기서.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이게 스케일 값이 또 나오는데 이건 무슨 스케일 값이냐면은 요 메셔먼트, 이거 측정에 대한 스케일 값이거든요.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대1로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2로 바꿨어, 내가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2로 바꾸면요, 그리기를 내가 100으로 그렸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측정해 볼게. 내가 측정하면 몇으로 측정이 될까요? 200으로 측정된다. 이거 근데 길이는 100짜리 길인 건 오해하지 마. 100짜리야 이거. 100짜리 길이지만 측정만 200이 되는 거죠. 이 측정만 2배로.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스케일 팩터 값을 원래 값은 1이었어요. 그럼 1대1로 측정이 됐지만 간혹 가다가 상세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상세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도면을 2배로 키웠어요. 2배로 키우면은 값은 절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0.5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0.5. 3배로 키웠어요. 3배로 키운 거는 3분의 1 값이 나와야 돼. 그때는 1/3을 써야 돼요. 슬롯이 먹혀요, 여기서. 1/3을 쓰고 엔터. 이렇게. 자, 바꾸고 싶으면 다시 더블 클릭하고 1로 바꿔놓고요. 내가 예제를 보여줄게, 예제. 자, 보세요. 잠깐 예제를 보여줄게, 내가. 요거 내가, 요 주변을 원을 하나 그려갖고요. 요거를 내가 카피를 하나 뜰게. 아니면 그냥 다 할까, 그냥? 카피 하나 떠보자, 이거. 필요에 의해서 조금 누군가가 자세히 보고 싶대, 이 부품을.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3배로 키웠어, 내가. 3배로 키웠어. 근데 3배로 키운 목적은요, 진짜 도형이 컷이라고 3배 키운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볼 목적으로 키웠단 말이야. 따라서 치수가 25와 15가 변하면 돼야 안 돼. 얘가 3배로 커졌다고 해서 치수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따라서 이 치수의 기억을 다시 해볼게. 지금은 3배가 커졌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3배가 커진 값이 나와요. 75하고 45.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치수는 원래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치수를 내가 잠깐 지우고 다시 해볼게. 봐봐. 도형이 3배로 커졌으니까 측정은 반대로 1/3, 즉 3분의 1 값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1/3을 쓰고 엔터를 써. 그리고 OK 누르고 나와봐. 자, 그걸 측정해볼까? 자, 측정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25와 15로 측정이 됩니다. 똑같이. 맞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이것도 문의 전화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케일이란 거는요, 모르겠어요. 이제 건축 도면에서는 많이 쓰일까, 내가 뭐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계축 도면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써요, 스케일이란 걸. 그래서 스케일이 매 도면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특정 부위를 상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요소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건축 도면에도 그거 쓰입니다, 스케일 값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케일 값을 적용했을 때는 이 방법으로 원래 치수를 뽑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D 엔터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썼으면은 원래대로 1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대로 1로 바꿔 놓을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유닛 1차 단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앵귤러 디멘션이라고 했고, 치수 기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 선생님, 정밀도를 0.000으로 했는데 각도를 내가 45.5도를 그렸대. 45.5도.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각도를 내가 이렇게 45.5도를 그렸으면은 측정을 해봤더니 46도가 나온대요. 선생님, 정밀도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해놨는데 왜 저놈은 소수점이 안 나오나요? 라고 봤더니 각도는 이거 봐봐, 별도로 있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각도에 대한 프레시전 요놈을 0.0이나 0.00으로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트라이얼링을 억제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각도도 트레일링 억제해야겠죠. 왜냐면 봐봐, 이 억제를 안 하면요 60도는 이 60.00으로 나와버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후행은 억제를 해라 해갖고 체크를 해줘야만 60도는 60도야. 하지만 소수점이 나올 때는 소수점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그걸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라이머리 유닛의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게 꽤 많았죠? 이 스케일 팩터 값은 측정에 대한 축적 값이고, 각도에 대한 정밀도는 별도로 있다는 거. 그리고 제로 서퍼레이션에서 후행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 리딩은 선행 억제를 할 때 사용되지만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잘 사용 안 하고 인치 단위에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각도는 별도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얼터네이트 유닛에 넘어갑니다. 얼터네이트 유닛에 넘어와 보세요. 자, 이거는 뭐 사용을 하는 회사가 극히 드물다고는 하지만 가끔가다 사용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얼터네이트 유닛은 뭐냐? 대체 단위라고 합니다. 대체 단위. 말 그대로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밀리미터를 쓰지만 이거를 인치로 대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인치로 쓰고 있지만 밀리미터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수주받았는데 우리한테 물건 준 회사가 저기 외국계 업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면이 인치로 넘겨줬어요. 근데 가공은 우리 회사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하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밀리미터로밖에 가공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외국 계열에서 넘어온 인치 도면을 밀리미터로 환산해서 가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계산기 두드리고서 일일이 할 수가 없어. 해서 CAD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산을 시키는 방법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닛에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대체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봐보세요. 일단 기본 값으로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뭐냐 이거.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닛 해갖고 여기 지금 승수에 대한 값이 나오거든요. 승수. 그러니까 이 승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인치로 환산했을 때 또는 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했을 때의 그 승수 값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값으로 0.03937이라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기본 값으로 0.03937이라는 걸 확인하고 OK 누르 나와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치수 측정을 한번 해봤어. 뭐 여기서 다른 거 해볼까? 요거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100mm로 그랬습니다. 근데 100mm는요 인치로 환산하면 3.937인치란 소리야. 3.937.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1인치는 25.3mm예요. 2.54cm니까. 그쵸? 25.3mm야. 반대로 1mm가 1을 25.4로 나눈 값이잖아.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보였던 0.03937 요 인치거든요. 이렇게 딱 반대값이잖아요. 이거의 반대값이 이거니까 1mm를 25.4로 나눈 값 그게 미리에 대한 인치값인데 0.03937이에요. 이게 다행인 건 뭐냐면 CAD를 키면 이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 아까 봤잖아. 키니까 얘가 나왔잖아 바로. 맞죠? 그럼 봐봐. 거꾸로 1인치에 대한 값이 25.3mm라 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미리를 인치로 환산하지만 거꾸로 얘가 인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승수값을 25.4로 쓰면 되는 거죠. 반대니까 25.4로 쓰는 거야. 자, 나와볼까? 측정해볼게. 요놈은 100인치야. 100인치는 2540mm야. 100인치는 2540mm라고. 맞죠? 자, 마찬가지 뒤에 후행 억제해주면 좋겠죠? 트레일링을. 예. 트레일링을 억제해주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0은 안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2540mm야.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자, 0.03937을 쓰게 되면은 0.03937은 1/25.4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1/25.4라고 그랬어요. 그쵸? 요걸 써도 되는데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1 뒤에다가 0을 써주고 요 소수점을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254를 써도 돼요. 10/254 엔터. 그럼 지가 알아서 0.03937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럴 때는 이제 그 인치를 밀리미터를 인치로 환산할 때죠. 이거는 밀리미터를 인치로 환산할 때. 자, 근데 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 25.4를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트레일링은 이건 이제 그 뒤에 있는 0을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대체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사용을 안 하면은요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닛을요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안 됩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체크를 해제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얼터네이트 유닛을 알아봤고 대체 단위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있는 톨러런스. 자, 톨러런스 클릭해 보세요.
톨러런스라는 거는 이제 공차라는 뜻으로서 공차 또한 모든 치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치수에 들어가는 게 공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제가 따로 공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OK 누르고 나오십니다. 일단 이 얼터네이트 유닛까지 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는 얼추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OK 누르고 나오세요. 클로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오시고요. 이제부터 공차에 대한 개념과 공차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제품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차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라? 이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색깔 좀 틀리게 줄까? 자, 이런 제품이 하나 또 볼게요. 이제 요 이걸 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마찰차, 뭐 기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기어 이빨은 없지만. 자, 두 개가 조립된 상태에서요, 내가 좀 잘라서 보여드릴까, 이거를?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좀 보여드리면은, 좀 안쪽이 궁금해서 조립된 상태를 좀 보려고, 이렇게 좀 보려고. 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좀 도면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도면으로 그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놈을 누군가가 도면을 좀 그려달라고 합니다. 자, 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볼 거야, 이게. 아까 전에 보면 앞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이죠?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쪽에서 따로따로 떼놓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떼내는 거죠? 바깥쪽. 자, 100짜리 치수 기입 하나만 하세요. 자, 공차 기입을 왜 하는지. 공차 기입은 이렇게 조립되는 제품에 있어서 사이즈가 똑같게 나오면은 18.345, 18.345가 똑같이 나오면은 일단 조립이 안됩니다. 이론적인 치수는 18.34가 똑같이 맞지만, 그래서 이제 구멍이 되는 부위는 조금 더 크게 나와야 되고, 축이 되는 부위, 순놈이 되는 부위는 조금 더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유값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공차값을 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공차값 주는 방법 일단 여기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기본 치수기 요거 하나 해놨으면은요,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클릭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서 마찬가지 속성창을 열어보세요. 항상 컨트롤 1 누를 때는요, 해당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컨트롤 1을 먼저 누른 다음에 뒤늦게라도 얘를 선택해주면 되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스크롤 막대를 잡고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가장 밑으로 쭉 밑으로 내리면은 이 톨러런스라는 이 항목이 나옵니다. 톨러런스. 자, 톨러런스라는 항목이 나오면은 거기서 보시면은요, 세 번째 칸 또는 이제 우리 2008 버전 이하인 분들은 가장 위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드릴까? 이 창틀 가장자리 가면 이제 화살표가 뜨기 때문에, 화살표 뜨면은 꾹 눌러서 좀 창을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당기면은 꾹 누르고 당기면은, 중간에 있는 이런 줄에 마우스를 두고 화살표가 양 옆으로 뜨면은 꾹 눌러서 또 당기면 당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2008 버전 이하에서는 이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가장 위에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009 버전부터는 이 필요 없는 위에 있는 하나, 두 칸, 이 두 칸 새로, 두 칸이 새로 생겼는데, 아마 2008 버전까지는 이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라는 놈이 가장 위에 있을 거예요. 자, 톨러런스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논, 사용을 안 함으로 해놨어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근데 이 논을 클릭해보세요, 논. 자, 논을 클릭하면 옆에 화살표 나오죠? 그 화살표 클릭해보세요. 자, 화살표 클릭하면 우리가 공차의 기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한계, 뭐 비교, 대조, 뭐 편차, 뭐 대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위에서 세 번째 디비에이션, 이 디비에이션은 편차라는 거야. 편차.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우리가 공차법이죠. 세 번째 있는 디비에이션, 요것만 할 줄 알면은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요 디비에이션을 선택해 보세요. 자, 요 세 번째 디비에이션을 선택한 순간 치수 기입에 봐보세요. 옆에 0과 마이너스 0이 따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디비에이션 바로 밑에 항목 톨러런스의 리미트 로어 값, 하한 값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는 톨러런스 리밋의 어퍼 값, 상한 값이고요. 얘가 반대로 돼 있어. 뭐가 반대냐면요. 지금 0, 0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0은 하한 값이고 밑에 있는 0이 상한 값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0에다가 내가 0.01을 쓰면은요. 밑으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0 거기다가 0.03을 써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예, 쓰는 거가 반대로 이렇게 기입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뭐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입력하면 하나는 어퍼 값이고 하나는 로어 값, 하나는 상한 값, 하나는 하한 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기입이 돼요. 내가 굳이 부호를 안 써도. 하지만 만약에 둘 다 플러스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가 나오게 하려면은 지금 보면은 그 로어 리미트 로어 값 위에 있는 값이죠. 위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덧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덧붙이면 둘 다 플러스가 돼버려요. 이렇게. 맞나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면에 위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지우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0.03에다가 마이너스 써볼까? 그럼 이번에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둘 다 플러스 또는 둘 다 마이너스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근데 이제 공차의 크기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톨러런스 텍스트 하이 값, 요게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 1을 0.5로 바꾸고 0.5로 바꾸고 엔터. 자, 그러면은 톨러런스 공차 값 크기가 절반의 크기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물론 이제 이 어퍼 값과 로어 값을 똑같이 쓰게 되잖아요.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0.01, 0.01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엔터 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요 대칭 공차로 바뀌어 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바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 공차의 위치도요. 이게 밑으로 깔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위에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이 어디 갔냐? 항목이 어디 갔는지 잠깐 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톨러런스 포스 퍼트가 바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놈을 클릭해서 미들로 바꾸시면요, 가운데로 옵니다, 이게. 또는, 탑으로 바꾸면은 꼭대기로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위치가. 이렇게 그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주의할 점은 공차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이럴 때도 있다? 내가 만약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을 삽입하고 싶으면 내가 T 엔터 한다 그랬죠? 자, T 엔터하고 %C를 쓰면은 파이가 나올 거고 숫자를 100으로 강제로 쓰면은 파이 100은 되지만 여기에는 공차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숫자를 강제로 쓴 놈은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하지만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T 엔터를 하잖아요. 그리고 %C를 쓰고 숫자가 써야 될 위치에다가 각도 열고 각도 닫고를 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써? %C는 이제 파이가 나오겠죠. 밑에 보면은. 그리고 각도 열고 각도 닫고는 숫자가 대신 나올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써야 될 위치에다가 각도 열고 각도 닫고를 쓰면 되겠더라. 엔터. 이래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정석이 이거야. 숫자 대신에 각도 열고 각도 닫고. 그래야만 L을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면은 공차를 한번 바꿔볼게요. 디비에이션 바꿔주시고 0.01, 0.03 그리고 공차의 크기는 0.5로 바꾸고 창을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공차가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숫자를 강제로 쓴 요놈은요. 보세요. 숫자를 강제로 쓴 요놈은 공차에 들어가 보면은 자, 디비에이션을 바꾸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도 안 떠요. 0.01, 0.03 아무도 안 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차를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강제로 써서는 안 돼요. 걔한테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럼 강제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공차 기입을 안 할 거면은 그냥 숫자를 강제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치수 기입 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